12번째입니다. 사고 원인의 분석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고 원인 분석 방법은요. 첫째, 통계적인 원인 분석 방법. 이 통계적이라는 거 알아둘 게 있어요. 전체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크로즈 또는 크로스 분석, 관리도. 이거는 우리가 산업 통계도의 종류에 나와요. 크로스 분석, 관리도. 근데 여기 보면 통계적인 원인 분석이냐, 종합적 원인,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런 전체를 가지고 우리는 다 해가지고 종합적이 될 수 있냐. 그런데 통계라는 것은 이렇게 천인율, 도수율, 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종합적 원인 분석.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2016년 8월 21일 날 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역시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13번을 보면요. 하인리입니다. 항상 제가 할 때마다 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인리는 안전이 돼가지고 제 코스트 평가 방식 중에 직접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직접비는요. 정부라든지 조금 표현을 다시 하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게 바로 직접비예요. 직접비는 우리 하인리의 제 코스트 1대4 법칙을 적용하죠. 이런 직접비요. 4는 간접비요. 그래서 이런 산재 보상비 맞죠? 치료비 맞죠? 간호비 맞습니다. 생산소실은 어디에 속한다? 바로 간접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찾을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많이 나온 문제죠. 이렇게 하여튼 쭉 보면 제가 이랬어요. 빗자 들린 거 빼고는 다 간접비다. 이렇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사이는 딱 산재 보상, 치료, 간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몇 번이다? 4번 바로 생산 손실은 직접이 아니고 간접비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4번째 문제를 역시 보기 전에요. 봐요. 이런 내용이 2016년부터 18년까지도 무려 5번이 나왔던 지금까지 몇 번? 6번이 출제됐잖아요. 그 다음 14번째입니다. 이 안전관리 조직은요.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죠. 안전관리 조직의 참모예요. 참모. 스텝형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은 스텝형은 바로 우리가 우선 알아둘 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100명에서부터 1000명 미만의 적합한 안전조직이죠. 경영자의 좋은가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 바로 스텝형 맞죠. 둘째, 안전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빠르다. 이분들은 어떻게 오로지 안전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장도 가고 교육도 가고 안전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셋째,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 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정돌된다. 이거는 뭐예요? 바로 라인형이 되겠죠. 라인이라는 것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장이 장구치고 북치고 안전지시도 하고 생산지시도 한다. 그래서 사장의 말이 곧 뭐다? 바로 법입니다. 사장의 옛날 루이 14대 짐이 국가이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지만 어쨌든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가 생산하고 신속히 전달되는 건 라인형이 되겠습니다. 넷째, 안전전문가가 안전계획을 세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조치하는 게 뭐다? 스텝형. 그 답은 바로 3번. 이 내용을요. 전체 설명한 거예요. 바로 라인형은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을 통해 신속 전달 실시되는 것이 뭐다? 바로 이것이 라인형의 장점이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한번 쭉 눈으로 보면 되고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에도 출제된다. 그럼 어떤 분이에요? 야 스텝형 이거 출제 그렇지 않죠.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 혼형에 대해서 안전관리 조직은 반드시 이번에도 출제된다. 그 다음에요. 15번째 되겠습니다. 15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예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아닌 뭐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겠죠. 안전인증 대상 기계 설비가 아닌 것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요. 프레스부터 기계톱까지 약 10종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딱 보면 알아야 돼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 아는 것은 첫 번째 보니까 연사기네, 연사기. 연사기는 우리가 공작기에서 시험에는 잘 나오지만 이것은 어때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 아니 어디에 포함되냐? 바로 시험에는 잘 나오는 바로 요 자율에 해당돼. 자율. 답은 1번이고요. 롤러기 보니까 롤러기도 여기에 딱 나오죠. 그 다음 압력 용기 나오죠. 그 다음 뭐요? 고소작업대. 답은 바로 연사기가 답이다. 연사기가 어디에 속한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에 속한다. 계속 출제했던 거고 이 내용은 역시 실기 필답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째입니다. 안전교육 방법 중 학습자가 이미 벌써 알았다 이 말. 이미 학습자가 이미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알게 된 지식이야. 알고 있어요. 지식이나 기능을 강사의 감독 안에 연습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습하에 적용 실습하는 교육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잘못하면 이걸 시뮬레이션 모의법 이거는 실현해 보는 거. 이게 바로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이요. 한번 이론 교육을 듣고 감독이 딱 지켜보자. 감독이 같이 뛰기도 하지만 감독이 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독은 훈련을 시키는 방법을 잘하는 거지 실제 지가 100m에 더 볼트같이 더 잘 뛰는 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가지고 실현법이라고. 실현은요. 학습자가 이미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알게 된 지식이나 기능을 강사의 감독 아래 직접적으로 연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안전교육 방법 중에서 동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육 방법이에요. 이건 사실 이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교육의 3단계 여기는 태도 교육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험법은 수업의 중간이나 마지막 단계에 행하는 것으로 언어학습이나 문제해결 학습 효과적이고 직접 실습하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가 매우 높습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교사 대 학습자의 수익 비율이 높다 그러네.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다 그 학습자의 수의 비율은 수익이 아니고 수의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은 몇 명 놓고 하지만 1대1로 하는 방법도 바로 이 실현법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합격락에도 있고 2009년에도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그래서 시뮬레이션 메소드하고 약간 비교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문제요. 17번째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관계자 출입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 몇 가지밖에 없다? 3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안전모 착용은 뭐예요? 이거는 지시표시가 되잖아요. 지시표시. 그럼 답은 벌써 찾았어. 바로 폭발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성면 취급, 해체, 제거만이 관계자와 출입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는 바로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 취급 실험식인데 여기서 봐요. 저도 이렇게 실수해요. 왜? 여기 뭐가 해당되는 것이잖아. 해당한. 그 폭발성 물 뭐요? 경고 표지, 방사성 경고, 답은 뭐 성면 취급. 이렇게 뭐 한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칠 때도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쉽게 이래 저것이 딱 찍으면 안 된다고. 반드시 2번, 3번 검토하고 검토해야 되겠어.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관계자 출입 금지 종류 3가지도 실기 필답형에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봐요. 우리가 에러를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2012, 17 어느 게만 바로 이거는 2012년 7자가 하나 더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18번째는 국제노동기구의 국제ILO의 산업재해 정도 부문에 부상의 결과 근로자가 신체 장애 등급 12급의 판정을 받았다면 이는 어느 정도의 부상을 말하냐 그러면 우리는 알아줄게. 첫째 사망, 그 다음에 영구 전이죠. 그 다음에 영구 일부 노동이. 요 사망은 7,500일이고 영구 전 노동은 1급에서 3급까지고 얘는 4급에서부터 14급까지니까 바로 영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 답은 바로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영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4급에서 14급까지니까 바로 몇 급? 12급은 여기에 포함되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딱 찾을 수도 있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우리 시험 시간은 한 문제 1.5분이지만 실제 때로는 10초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19번째입니다. 19번째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특정 가압이에요. 특별한 가압이죠. 특정 가압에서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우리 특정 가압을 할 때는요.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거냐 하면 작업 방법에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빨리 해라 천천히 해라 사고 나죠.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관리는요. 바로 외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으로서 이것은 또는 간접적인 요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가 되겠고요. 하나 더 있다면 작업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번 처음 나왔지만 실제 우리 은행 문제로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거는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바로 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번째입니다. 이 20번째는요. 뭐냐 그러면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 여기 알아둘게요. 사고 예방 대책 기본. 여기 앞에 하인리가 없지만 하인리의 사고 예방 원리 기본 대책 5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단계 틀린 것은 1단계는요. 안전관리 계획이 아니에요. 뭐다? 조직이에요. 답이 벌써 틀렸어요. 1번이 답이 될 거예요. 2번은요. 현상 파악, 팩트죠. 이 다른 말로 사실의 발견이라도 괜찮아요. 또는 2단계 현상 파악, 사실의 발견. 3단계는 분석 평가, 4단계 대책 선정 또는 다른 말로 시정책의 선정해도 괜찮습니다. 5단계는 시정책의 적용 또는 적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실제 바로 2019년 1회잖아요. 3월 3일 시험 문제는 6과목 중에 안전관론이 만점 맞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한 편입니다. 어려웠다기보다는 처음 보는 문제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여러분이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저의 강의를 필기를 듣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10년치 가연도를 꼭 보셔야만이 만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과목, 두 번째 과목 역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함께 하겠습니다.